해수면 위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헤엄치는 고래무리. 아열대 바다의 깊은 곳에 주로 사는 큰머리 돌고래입니다. 동해에서 종종 목격됐지만 올여름은 1년 전에 비해 항공 관측된 개체수가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수온 상승의 영향이라는 게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입니다. 최근 57년간 우리 해역의 표층 수온은 지구 전체보다 배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 동해의 수온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점점 아열대 바다와 유사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동해를 찾는 큰머리 돌고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래와 같은 이런 해양 포유류는 해양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거든요. 동해에 분포하기 좋은 환경으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올여름 동해에서는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인 참고래도 6마리나 포착됐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해역에 가끔 나타나고 있지만 여름철 동해에서 참고래가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밍크고래도 8마리를 발견했는데 주로 봄과 가을에 동해를 거쳐 이동하는 참고래와 밍크고래가 여름에 다수 출몰한 건 이례적입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우리 해역의 환경 변화가 고래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실내 시험 재배장. 널따란 잎사귀를 펼친 나무 끝에 붉은색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가 지난해 전남에서 들여온 애플망고 75그루로 시험 재배한 지 1년 만에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난방비를 제일 줄일 수 있을 때 겨울 때 이제 저온 처리를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수확을 할 7, 8월쯤에 하게 되거든요. 올해 초 바나나 수확에 성공한 데 이어 시험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 수종을 애플망고와 한라봉 등 망감류까지 확대한 겁니다. 기후변화에 맞춰 수도권 농가도 아열대 작물 등 재배 수종을 다변화해 경쟁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단가만 조금 더 이제 수도권에서 낮춘다고 하면은 충분한 가격 경쟁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이제 희소성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시는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 기술 보급과 시설 지원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의 작물 체계가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혜를 나누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기후가 변하면서 농업에도 변화는 선택이 아닌 숙명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더위가 물러가고 모기의 입도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한밤의 불청객은 여전합니다. 모기의 밤잠을 설치는 일은 해가 갈수록 늘어 최근 20년 사이 1년 중 모기의 활동 기간은 50일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더 모기가 활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물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온난화가 더 지속이 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당장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 같은 열대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는 뜻이고 그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댕기열 같은 열대 전염병과 온열 질환 등을 겪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 넉 달 만에 지급 건수가 2,000건을 넘었습니다. 지역별 기후변화 이슈를 반영하거나 보장 내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도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폭염을 포함한 이상기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건강이나 경제적인 피해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도 좀 줘서 좀 더 실제로 시민들이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폭염이 우리의 생활마저 바꿔놓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한바탕 비를 쏟고 물러갑니다.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대류에 의해 나타나는 세찬 비, 스콜과 비슷한 소나기가 내린 겁니다. 점차 아열대화하는 한반도 기후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지난 2020년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과거 109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더니 평균 기온이 약 1.6도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기상청에 의뢰해 지난해까지 113년 동안으로 분석 기간을 늘리자 평균 기온 상승이 1.8도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4년간의 데이터를 추가했을 뿐인데 0.2도나 올라간 겁니다. 최근 10년간의 기온 상승세는 전체 기간의 5배 수준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더욱 좀 두드러진 점은 2020년대부터 더욱 급격한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아열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세기 후반에는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뀔 거란 게 기존 전망이었는데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월이 8개월 이상인 지역을 아열대 기후로 구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온이 계속 추세대로 오른다면 그런 아열대 기후구에 속하는 지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열대화를 막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이해 충돌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흠입니다. 우리나라 서늘한 중북부 산지에 사는 산푸른 부전나비입니다. 이 나비를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온도에 특히 민감한 종인데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약 1.6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세대로 기온이 높아져 아열대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산림 생태계의 생물 230여 종이 멸종 위기에 놓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강과 하천, 내륙 습지에서도 멸종 생물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가 생겨서 환경이 바뀌게 되면 미래에 좀 상당수의 생물종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상황은 바닷속도 마찬가지. 아열대화가 상당히 진행된 제주 바다에서는 높아진 수온을 견디지 못한 연산어 군락이 녹아내렸습니다. 반면 일부 생물종, 특히 곤충류는 대발생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뒤덮은 이른바 러브버그를 비롯해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등 아열대 지역에 살던 곤충들이 국내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은 곤충은 더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더 많은 개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특정 생물의 멸종과 대발생은 먹이 사슬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 전반에 충격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집중호우라든지 고온 현상들이 계속 아열대성 어떤 기후가 뚜렷해짐에 따라 그 외래종 침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일부 생물은 아열대 기후를 피해 북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적응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버거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